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는 말은 말 그대로 옛말. 치아를 상실했을 때 임플란트를 식립하면 신미성과 기능성을 동시에 회복할 수 있고 관리를 잘할 경우 오랫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담스러운 비용과 긴 치료 시간, 그리고 통증에 대한 걱정으로 치료를 망설이는 분들이 많은데요. 임플란트의 단점을 보완하고 치료 후 오랫동안 유지하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오늘 내몸부에서는 김동희 원장과 함께 다양한 임플란트 수술법과 관리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한 토크쇼 내 몸을 부탁해. 저는 안혜령입니다. 안녕하세요. 내몸부 주치 조원빈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스튜디오가 꽉 찼는데요. 우리 또 새로운 두 분 함께합니다. 김재희 씨, 유승호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바라만 봐도 활력이 넘치는 인간 비타민 김재희고요. 네, 저는 바라만 봐도 여러분들의 고통을 잊게 해드릴 인간 진통제 유승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언제나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는 두 분인데요. 평소에 좀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뭐 딱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건강해 보이지 않나요? 제가 이 세 가지는 꼭 잘 지키거든요. 잘 먹고요, 잘 자고요, 그리고 잘 배출하고요. 그런데 진짜 이 속도 건강할까에 대한 그런 걱정은 좀 되더라고요. 오늘 이 내몸부를 통해서 야무지게 속 건강까지 꽉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제가 사실 젊습니다. 젊기 때문에 나는 그래 젊으니까 나는 괜찮아. 항상 이런 생각이었는데 제가 올해 만으로 계란 한 판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슬슬 30살밖에 안 됐어. 아유, 건강 챙겨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어떻게 인생의 선배님들께 제 자문을 구하러 왔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과 또 시청자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올해도 내몸부 한번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몸부의 주제는요. 제2의 치아라고 불리죠. 임플란트입니다. 도움 말씀 주실 김동희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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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김동희 선생님, 그 임플란트에 많은 시술 경력을 갖고 계신데 오늘은 임플란트에 대해서 어떤 말씀해 주실 건가요? 네, 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그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건강 관리가 중요한 이슈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잘 관리된 치아는 조화로운 외모와 음식물 저작 기능도 유지할 수 있어서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강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고 특히 임플란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임플란트 시술을 받게 되는 원인, 그리고 임플란트 치료의 장점, 그리고 전반적인 임플란트 치료 과정의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야, 오늘 한번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원빈 선생님도 치과 의사잖아요, 사실. 네네. 오늘 앞에 두 분 또 오늘 첫 출연이신데 좀 치아 건강 어떤 것 같나요? 제가 이렇게 육안적으로만 보기에는 아주 좋으시고 관리도 잘 되고 계신 것 같은데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는 한번 저희 치과에 한번 내원하셔가지고 스캔도 받고 하시면서 한번 검사해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좀 지인 찬스, 디스카운트 되나요? 방송에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오시면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도 약속을 한번 해주셔야죠. 잘한다. 네. 자, 그러면 이 두 분 평소에 좀 치아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사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미인은 웃을 때 치아가 8개 보여야 된다. 그래서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평소에 치아 관리 정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교정도 했고요. 미백도 하고 있고 스케일링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돈을 많이 썼어요. 비용이 많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왜? 아니 보는데 옆에서 어쩐지 이렇게 치아가 되게 하얗게 반딱반딱한 거예요. 이분은 관리를 많이 했구나. 여러분들 저는 어렸을 때 별명이 누렁이였습니다. 치아가 자체 모자이크 해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치아가 약간 누렁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게 항상 고민이어서 양치도 잘하고 제가 칫솔질도 두말하면 잔소리인데 중요한 거는 제가 치실도 쓰고요. 가글도 하는데 왜 저는 이렇게 치아가 누럴까요? 이거 참 진짜 고민입니다. 그 이번 기회에 저희 이렇게 방송을 같이 하게 된 것도 큰 인연이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지금도 정말 관리를 잘 하고 계시고 주치 의사 선생님도 계시겠지만 이번에 저희 치과에 한번 오셔가지고 이제 좀 평생 주치의로 바꿔보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근데 듭니다. 들어보니까 우리 원장님이 자꾸 고객을 자꾸 영업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영업이었어 이거 지금. 네. 나 그럼 한번 당해볼게요. 오늘 아무래도 사신 방송으로 지금 계속 채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렇게 예부터 치아는 오복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잘 먹어야 하고 또 잘 먹으려면 치아가 튼튼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활하면서 사실 자연스럽게 또 치아를 상실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네. 치아 상실, 즉 치아를 뽑아야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합니다. 치아 상실의 가장 큰 원인, 대표적인 원인은 치주 질환, 흔히들 알고 계신 풍치이고요. 다음으로는 충치로 알려진 치아 우식, 그리고 맹출 장애, 외상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치아 맹출 장애는 치아가 나오는 과정에 문제가 생겨서 치아가 정상적인 위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인데요. 흔히 덧니나 매복치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치과 질환이라고 하면 충치를 가장 많이 떠올리잖아요. 충치나 아니면 뭐 다쳐서 이제 치아가 상실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보니까 치주 질환이 치아 상실의 주범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치과 하시면은 충치라고 생각하시는 게 일반적인데요. 치주 질환으로 인한 치아 상실이 가장 높은 빈도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치주 질환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치아 주변 조직이 손상되어 치아를 잡아주지 못하고 흔들리게 되어 치아가 상실되게 만드는 질병입니다. 40세 이상의 중장년층에서 80%가 넘는 발병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치주 질환이 치아 상실의 주범일 뿐만 아니라 사실 한국인이 병원을 찾는 원인 1위라고 합니다. 참 그만큼 이 치주 질환으로 고생하신 분들이 많다는 뜻인데요. 이 치주 질환을 좀 예방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치주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칫솔질을 통한 구강 위생 상태 개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하셔서 전문가에게 치석 관리술과 같은 전문적인 관리를 지속적으로 받는 것이 중요하고요. 치주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는 당뇨병 같은 전신 질환을 미리미리 치료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치아 주위 조직 뼈는 한번 녹으면 다시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치아가 없으면 잇몸으로 살면 된다. 그럼 치아가 한 개 빠지더라도 잇몸으로 좀 버티면 되지 않을까요? 네, 치아를 상실하고 오랜 시간 동안 방치를 하게 되면요. 치아를 뽑은 치아 주변의 치아들이 옆으로 쓰러지게 되고 그 반대쪽 치아들이 아래로 내려온다든지 위로 올라온다든지 해서 치아 전체적인 교합이 망가질 수 있고요. 치아가 빠진 자리에 뼈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퇴축돼서 뼈가 쪼그라들게 되거든요. 그럼 점점 치료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그 말이 맞네요. 김치 없이 못 살아가 아니라 치아 없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이 말이 딱 맞네요. 다음부터 이렇게 치아가 좀 이렇게 안 좋다고 잇몸으로 버텨라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어요. 안 되겠네요. 그럼요. 치과 의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라는 말이에요. 그만큼만 꼭 치료는 받으셔야 되고 충치나 치주 질환은 네. 자연 치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네, 그렇죠. 사실 이 치아를 좀 잘 지키면 좋겠지만 또 어쩔 수 없이 상실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 자연 치아를 좀 대체하는 방법은 있을까요? 네, 자연 치아를 대체하는 방법은 크게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임플란트, 그리고 브릿지, 전체 틀니, 부분 틀니 한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음식점에 가거나 메뉴를 네네. 고를 때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뭐 피자냐 치킨이냐 이런 2가지 중에 막 선택을 못하는 선택 장애가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기서 뭘 선택해야 되지? 너무 혼란스러워요. 선생님, 저의 빠른 결정을 위해서 이 3개의 장단점을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임플란트는 가장 최근에 각광을 받는 치료 방법이고요. 장점으로는 씹는 힘이 자연치랑 가장 유사하고 반영구적이라는 점입니다. 단점으로는 처음에 치료 비용이 조금 많이 드실 수 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 브릿지는 주변 치아가 어느 정도 건강할 때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인데 장점은 치료 기간이 조금 짧고 비용이 비교적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적은 뿌리로 저작을 해야 돼서 힘이 조금 약할 수 있고 주기적으로 교체가 필요하실 수 있다는 점이고요. 마지막으로는 틀니인데 틀니는 좀 사용이 불편하시고 힘이 매우 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임플란트에 비해 치료비가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자연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를 장단점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요. 각 치료 방법에 따라 내 치아의 잇몸 상태나 치료 효과, 예후 등을 적절하게 판단을 하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상생활 속 고민을 풀어봤는데요. 내 몸부 인생극장 함께 하시죠. 난 고민 중. 난 공감돼. 와, 어떡해. 어떡하지? 야, 뭐 너 비트코인 했어? 아니. 아니 왜 그래? 왜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옆에서 자꾸 한숨을 쉬고 그래? 아니 내가 생각보다 좀 효녀거든. 아니 엄마가 얼마 전부터 식사를 잘 못 하시는 거야. 못 하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엄마를 모시고 치과를 갔다 왔어. 아니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뭐래? 심각한 거야? 우선은 이 치주염이 있는데 상당히 좀 진행이 됐나 봐. 근데 그동안 엄마가 진통제만 먹으면서 참아왔어. 생각합니다. 아이 그 뭐 심각한 거 이거 어떻게? 아이고 부모님들이 그렇지 뭐 돈 많이 나올까봐 다들 그렇게 안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니 임플란트 얘기가 나오는데 너 임플란트 뭔지 아냐? 임플란트? 임플란트 잠깐만. 네가 뭘 알아? 넌 몰라. 아니 임플란트면 그 입 뽑고 막 그런 거 아니냐고. 오, 좀 아는데. 그래서 내가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아봤거든? 근데 임플란트가 이 잇몸에 뼈를 이식해야 된대. 근데 이게 또 치료 기간도 오래 걸리는 것 같고 또 우리 엄마 몸이 야하잖아? 약하지. 그래가지고 그걸 또 오래 견딜 수 있을지 그것도 좀 걱정이 된다, 야. 너 진짜 너 고민이겠구나. 고민 중. 가만히 있어봐. 걱정하지 마. 왜? 우리 내 몸부한테 물어보면 되지. 그럴까? 그래. 도와줘요 내 몸부. 뿌. 우리 고민 중 공감대 씨 걱정하지 마세요. 내 몸부가 지켜드릴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무슨 소리야? 아니. 저희 아닙니다. 저희 공감대 아니고요. 고민 중 아닙니다. 아니. 저 눈에만 좀 닮게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요. 너무 닮으셔가지고. 네, 이 고민중 씨의 고민 해결을 위해서 먼저 임플란트 시술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임플란트 시술 과정은 우선 그 뿌리가 되는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뼈랑 붙는 시간 동안 기다리게 되고요. 뼈와 임플란트가 단단하게 붙게 되면은 개인 구강 상태와 맞는 지대주와 보철물을 제작해서 임플란트와 연결시켜주게 되면은 시술 과정이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임플란트 그 시기는 어떤 때가 적절한지 어떤 치과를 가면요 이제 치아를 뺀 상태에서 좀 기다렸다가 하는 경우도 있고요 뺀 상태로 바로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떤 게 적절한 건가요? 그 수술 시기는 개개인의 구강 상태에 맞게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환자의 구강 구조 상태 그리고 골 밀도, 잔존골의 양에 따라서 적합한 시기 진행하시는 게 좋고요. 하지만 치아 상실 후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오래 지나면 좋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치료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기다리라고 하는 게 이 원장님 바쁘니까 예약이 밀려 있으니까 좀 기다리세요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아니네. 다 이유가 다행이네. 있었네. 되게 다행이야. 의심할 뻔했잖아요. 큰일 날 뻔했네요. 그 내 몸부 인생극장에서도 나왔듯이 임플란트를 할 때 실제로 많은 분들이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어떤가요? 네, 환자분들이 막상 임플란트 시술하시려고 하면은 많은 부담을 느끼는 게 현실이고요. 가장 부담을 느끼시는 부분은 경제적인 부분, 비용적인 부분이 될 텐데요. 또 수술하거나 치료를 받는 거에 대한 치과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으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치료 기간이 길기 때문에 오랫동안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충치 치료할 때도 막 온몸이 경직되고 막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 임플란트는 잇몸 뼈에 이렇게 나사를 박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골다공증 같은 전신 질환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무리가 없을까요? 네, 임플란트 수술 전신질환 환자의 경우에는 아주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진의 경험이 아주 중요합니다. 수술 부위 회복 속도가 빠르지 않은 전신질환을 가진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출혈과 통증을 최대한 줄일 수 있어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의료진을 만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임플란트는 그 의료진의 경험과 노하우에 따라서 시간, 출혈, 통증, 회복 기간이 다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알아보시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혈압,
뭐 당뇨 수치 등이 적합하지 못하다면 치료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미리 전신 질환에 대한 치료를 확실히 받으시고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오기 전에 우리 김동희 원장님에 대해서 싹 한번 조사를 해보고 왔거든요. 오신다고 하니까 근데 풍부한 이 경력, 노하우가 장난 아니시다고 네. 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 선생님만의 이 임플란트 수술에 대한 노하우가 따로 있을까요? 네. 수술로 인한 통증이 전혀 없을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환자분의 상태를 가장 면밀히 살펴보고 치료를 진행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환자분들이 두려움이 많으시기 때문에 환자분이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최적의 치료법을 찾는 것이 가장 저의 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근데 비용이 가장 부담될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막 장난 반 진단 반으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 입안에 외제차 한 대 받고 다닌다. 맞아요. 진짜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네. 굉장히 딱 임플란트 하면 비싸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요새 뭐 임플란트 보험 이렇게 해서 잘 나와 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해서 만 65세 생일 지나신 분들은 평생 2개까지 임플란트가 가능하고요. 일반 가입자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 30% 정도만 내시면은 치료를 임플란트 2개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무치약 전체적으로 이가 없으신 분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저는 사실 진짜 궁금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식당에 가서 할인 쿠폰을 딱 받았을 때 이 할인 쿠폰을 적용하면 음식량이 적어지거나 할인이 적용이 되는 메뉴가 있고 안 되는 메뉴가 있고 이렇잖아요. 혹시 보험 임플란트를 적용한다고 하면 이 자지는 좀 안 좋은 걸 쓰는 게 아닌지 그럴 수 있죠. 이게 소홀히 대하는 거 아닌지 제 의심이 많아가지고요. 선생님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진짜로.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환자분들이 부담이 적도록 건강보험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렴한 것으로 시술하진 않습니다. 네, 보험 임플란트는 종류에 관계없이 환자가 내는 비용이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치과마다 어떤 임플란트로 심는지가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미리미리 잘 알아보시고 시술을 받는 것이 중요하시고요. 처음 임플란트를 치료하시기로 한 치과에서 다른 치과로 옮기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처음 치료받는 치과에 대해서 잘 알아보시고 진행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진료를 하다 보면은 이 보험 임플란트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특히 이렇게 65세 넘으신 분들도 많이 하시지만 이렇게 애매하게 이게 만 나이다 보니까 64세, 63세인데 자기는 65세인 줄 알고 이제 임플란트 됐나 이렇게 와가지고 오셨는데 실제로는 나이가 안 되셔가지고 좀 더 기다리셔야 되는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다려야 될 때 몇 년만 기다리면 공짜로 받을 수 있는데 기다리는 게 괜찮을까요? 이게 항상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아까 맨 처음에 김동희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너무 상실된 채로 오래 기다리게 되면 치아가 기울거나 위에 치아가 정출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 그 근처에 계신 치과 원장님께 상담을 받아보신 다음에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저희 치과로 오십시오. 네, 이렇게 또 적절한 치료 시기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만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보험 임플란트를 적용하셔서 이 치료비 부담도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와 함께 임플란트 치료 기간에 대한 부담도 좀 줄이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는 그 발치랑 동시에 임플란트를 식립하시는 발치 즉시 임플란트 시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 시술을 통해서 잇몸 절개 없이 임플란트를 심어서 빠른 치유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치아를 빼고 오래 기다리지 않고 바로 임플란트 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은데요. 이 김동희 선생님도 발치 즉시 임플란트, 즉 치아를 뽑은 다음에 바로 임플란트를 심는 그런 시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임상 경험을 갖고 계시는데 어떤가요, 원장님? 네,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는 말 그대로 이제 발치를 시행한 당일에 임플란트를 심는 것을 말하는데요. 과거에는 발치를 하시고 발치 부위가 충분히 치유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임플란트를 심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치아가 만들어지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환자들의 불편감이 컸었거든요. 최근에는 그 발치 부위의 자연 치유력을 이용해서 골 결합을 유도할 수 있는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많이 시행해서 치료 기간도 줄이고 환자분들의 고통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임플란트와 발치 즉시 임플란트의 이 치료 시기 어느 정도 좀 차이가 있는 걸까요? 보통 일반적인 임플란트 시술은 잇몸이 아물 때까지 기다린 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다시 뼈랑 붙을 때까지 기다리고 그 후에 최종 보철물을 씌우게 돼서 보통은 5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됐었는데요. 네.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는 골 유착 정도에 따라서 한 달 반에서 5개월 정도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나이나 건강 상태에 관계없이 발치 즉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모든 분이 발치 즉시 임플란트가 가능하신 건 아니고요. 임플란트를 식립하고자 하는 곳의 치조골의 양이랑 밀도를 정확히 분석한 후에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장님, 아니 치료 기간이 짧아서 좋을 것 같긴 한데 아니 이를 뺀 자리가 조금 아물고 그래야 조금 덜 아플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이를 빼자마자 바로 임플란트를 하면 그 통증이나 뭐 애우 같은 게 좀 괜찮을까요? 네, 정확한 진단 후에 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발치 후 오래 기다리시는 방법과 크게 차이는 없고요. 치료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서 더욱 환자분들한테는 편의를 제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40대 여자분 케이스인데요. 오른쪽 아래 치아를 발치하시고 바로 임플란트를 심으신 사례가 있고요. 다음 분은 치주염으로 인해서 치아 발치를 당일에 시행하시고 임플란트 3개를 식립하신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그 치주염으로 인해서 치아 발치, 오른쪽 뼈 이식을 같이 동반하여 치아를 임플란트를 식립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원장님, 3가지 케이스 모두에서 치아를 뽑고 바로 임플란트를 심고 뼈 이식까지 같이 했는데요. 뼈 이식은 어떤 경우에 보통 많이 이루어지나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임플란트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치주 질환이 원인이기 때문에 치조골이 이미 많이 상실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플란트는 뼈와 결합하는 티타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뼈가 충분히 있어야 안정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치조골이 퇴축되어서 얇아진 경우에는 뼈 이식을 통해 보강한 후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이 안전하고요. 또 어금니 위쪽 상부에는 상악동이라는 빈 공간이 큰 부분이 있습니다. 치주 질환으로 인해서 잇몸뼈가 낮아진 경우에는 임플란트 식립을 할 경우 임플란트가 대부분 빈 공간에 위치하게 됩니다. 상악골이 부족한 경우 치조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악동 거상술이라는 뼈 이식을 같이 시행하기도 합니다. 지금 보여주신 것들 보니까 뼈 이식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 사실 물어봐도 되는지 좀 약간 일단 저한테 먼저 한번 물어보실래요? 이거 진짜 뼈를 이식하는 거예요.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한번 가볼까요, 우리? 원장님, 이거 진짜 뼈인가요? 네, 뼈 이식에 사용되는 뼈는 크게 자가골, 동종골, 이종골, 합성골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식되는 뼈는 특성이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의료진이 그거에 맞는 환경에 맞는 걸 선택해서 환자분에게 시술하고 있습니다. 이 뼈를 이식해서 잇몸뼈를 두껍게 만들어준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임플란트 시술 후에 임플란트 치아가 이렇게 흔들리거나 이러진 않나요? 네, 뼈 이식은 그 임플란트를 좀 더 튼튼하고 안정적으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술이기 때문에 적은 확률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지만 대부분은 조금 더 도움이 되고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게 합니다. 네, 이렇게 임플란트 시술을 해야 될 때 비용 부담과 또 치료 기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보험 임플란트 그리고 발치 즉시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건강한 토크쇼 내 몸을 부탁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건강한 토크쇼 내 몸을 부탁해 오늘 김동희 선생님과 함께 임플란트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 임플란트 치료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또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도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인가요? 네, 3차원 CT를 통해서 입체 영상으로 수술 계획을 세우고 수술 유도 장치라고 불리는 가이드를 제작해서 잇몸에 구멍을 뚫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원장님의 손이 그리고 눈이 컴퓨터보다 디지털보다 더 정확하다고 알고 있는데 굳이 이런 시술이 필요할까 싶거든요. 이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 치료 과정이 좀 어떻게 되나요? 네, 그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환자 구강 내 데이터를 디지털 장치로 수집해서 일종의 구강 입체 지도를 만들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컴퓨터 모의 수술이 가능한 임플란트 시술의 최적의 위치와 각도를 미리 알아내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수술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또 모의 수술 결과로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는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면은 목적지에 어느새 도착을 하잖아요. 네. 그렇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가이드를 만들어서 임플란트를 싣게 됩니다. 가이드는 이제 수술 오차 범위를 크게 줄여서 성공적이고 안전한 수술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먼저 보고 그다음에 시술을 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빠르게 난 남들과는 다르게 약간 좀 정확하게 분석이 가능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일반적인 임플란트랑 다르게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가 치료 기간을 크게 앞당길 수가 있는데요. 그 외에도 다른 장점이 있나요? 네, 디지털 수술은 가이드가 있어서 잇몸 절개 부위를 아주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 절개 혹은 무절개로 수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출혈, 피가 덜 나고 통증이 적고 수술 후에 붓는 것이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의 수술에 대한 공포감이나 부담감을 많이 줄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절개를 하지 않고 수술 시간도 짧아서 저처럼 치과 공포증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그 치과의 향만 맡으면 표정이 더 무서워요. 죄송합니다. 아이고야. 약간 이런 분들한테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원장님?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두려움을 줄이실 수 있고요. 그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제 통증을 두려워하시는 분들, 그리고 잇몸이나 절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되게 되면 위험하신 분들, 전신 질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또 노약자, 그리고 긴 치료 시간을 견디기 힘드신 분들, 그리고 또 병원에 자주 내원하기 힘드신 분들,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 시술이 정말 좋은 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꼭 하면 좋은 것 같은데 혹시 이 가이드 시술이 힘든 부분도 있을까요? 네, 디지털 가이드 시술이 힘든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적용 대상이 넓어가지고 제한은 크게 없습니다. 다만 그 가이드를 만들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비용이 또 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케이스는 제 손으로, 제 눈으로 해서. 정확하니까. 자부심. 누구보다 빠르게 난 남들과는 다르게. 이렇게 갑자기 옆에서 믿음이 확 갔다가 확 놀라보시고 연속입니다. 네. 참 이렇게 요즘 40대 이상이신 분들 보면은 임플란트 치아 하나씩 꼭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쩌다 보면 또 치아가 아주 많이 빠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치아가 많이 빠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한가요? 네,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데이터를 분석해서 최적의 위치를 선정하고 수술 오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여러 개를 심는 그런 케이스에 조금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치아가 많이 빠졌을 때 치료 방법으로 임플란트랑 임플란트 틀니라는 게 있는데요. 그 디지털 전학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틀니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그 임플란트 틀니는 틀니의 기존의 단점인 유지력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임플란트를 심고 틀니와 연결을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일반 틀니보다는 유지력이 많이 개선돼서 크게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자연치나 보철 같은 경우보다는 저장력이 많이 약하고 유지력이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학 임플란트를 시행하시는 것이 기존의 자연치의 저장력과 기능을 살리는 데는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학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과정은 좀 어떻게 될까요, 원장님? 우선은 발거가 필요한 치아를 전체적으로 발치를 한 후에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가이드를 제작을 하게 되고요.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수술은 전학이기 때문에 여러 임플란트를 심어야 하기 때문에 1회나 2회 정도 환자분의 상태에 맞게 진행을 하게 되고요. 임플란트 시술 후 골 유착이 되는 기간을 기다린 후 골 유착이 잘 돼서 임플란트가 뼈에 단단히 자리 잡게 되면은 임시 보철물을 제작해서 그동안 이가 없으셨기 때문에 기능이 많이 떨어지고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으신 분이 많아서 임시 치아로 어느 정도 기능을 회복하신 후에 입안에 가장 맞는 최적의 보철물을 장착해서 치료가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치료법 자체는 뭔가 딱 들었을 때 간단한 것 같은데 네. 아니 이렇게 일을 한꺼번에 임플란트를 많이 하면 뭔가 통증이 심하다거나 뭔가 위험하지 않을까요? 수술로 인한 통증이 전혀 없을 수는 없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절개 혹은 최소 절개가 가능해서 통증이나 부종, 출혈을 많이 줄일 수 있어서 환자분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리고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상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크게 위험은 없습니다. 예전에는 막 임플란트 시술하다가 사망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었거든요. 있었어요. 기사에서 맞아요. 봤거든요. 나도 봤어요. 요즘엔 어때요? 괜찮아요? 임플란트 시술 하시다가 뭐 크게 위험해지는 경우는 많이 있지는 않고요. 그 전에 의료진이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정확히 분석을 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네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요. 또 믿음직한 의료진을 찾아가면은 뭐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병원이 어디라고요? 네, 그런데 이 디지털 전학 임플란트를 했을 때 좀 어떻게 달라진지 궁금한데요. 사례도 좀 있을까요? 네, 슬라이드 보시면은 70대 여성 환자분이고요.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계신 분이라서 조금 수술을 하는데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서 했고요. 상하악 모두 치아를 발치하시고 네, 임플란트를 심었고요. 그 엑스레이 사진만으로는 패널분들이나 진행자분들이 보시기에는 크게 와닿는 점이 없으실 것 같아서 사진을 준비했고요. 이렇게 왼쪽이 치료 같은 사람 전에 맞아요? 네, 사진이고 어머. 오른쪽이 치료 후에 최종 보철물을 부착한 상태입니다. 야. 또 다른 환자분 60대 여성분이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치과 공포증이나 치아 상실로 인해서 사회생활이 어려움이 있으셨고요. 치과 공포증 때문에 치료를 계속 미루시다가 치아가 이제 다 없어지신 케이스가 됐고요. 상하악 모두 전학 임플란트를 시행해서 치아를 모두 만들어드린 케이스가 됐습니다. 너무 다행이네요. 제 치아보다 더 예뻐지셨네요. 60대신데. 실례가 안 된다면 좀 바꾸고 싶어요. 정말. 네, 마지막 케이스는 60대 남자분이고요. 이분도 아까 말씀드린 치주염, 풍치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치아가 상실되셨고 치과 공포증으로 인해서 치료를 계속 미루시다가 치과를 찾아오시게 되셔서 치료를 진행한 케이스가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뼈 이식 같은 것을 동시에 동반하여 임플란트를 식립했고요. 이것도 사진을 보시는 게 조금 더 정확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보시기에 치아가 많이 망가지신 상태고 이제 이로 인해서 사회생활이 조금 힘드셨는데 이제 최종 보철물을 넣고 아주 만족하신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아니 이 정도면 21세기의 허준 선생님 아닐까요? 하유 선생님 어떻게 저 치아도 좀 아니 진짜 되게 딱 보자마자 전 든 생각이 치아 성형을 마치 한 것처럼 굉장히 가지런하고 너무 예쁘게 돼 있어가지고 다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신생아로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환자분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실 것 같아요. 네, 방금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심미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이 가장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 큰 부분이 되겠고요. 또 이제 잘 식사를 못 하시던 분들이 식사를 하시면서 전신적으로 이제 건강이 증진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고 또 이가 없으면 발음이 부정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도 크게 도움을 받으셨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아 건강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임플란트 시술에 만족감이 높은 편입니다. 이 이전에 제가 또 사진 봤을 때 이렇게 치아를 전체적으로 다 발치를 하고 바꾸신 분도 있었잖아요. 네. 좀 기간이 얼마 정도 걸렸나요? 보통 일반적인 시술 방법을 사용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임플란트 경우에는 한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 방금 보신 환자들은 대부분 4에서 6개월 사이에 치료를 마무리했습니다. 사진만 봐도 정말 만족감이 높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치료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 그리고 발치 즉시 임플란트 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이 치료 방법이나 기간은 달라도 또 주의 사항은 비슷할 것 같아요.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할까요? 네, 수술 후에는 그 잇몸과 잇몸뼈 그리고 그 식립한 임플란트가 아직은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구강 환경을 깨끗이 유지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처방된 약을 시간에 맞춰서 잘 복용해 주시고 냉찜질 그리고 일주일간은 심한 운동이나 흡연, 음주는 금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술 부위에 물리적인 충격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2, 3일 동안은 유동식을 드시는 것이 조금 추천드리고요. 수술한 부위를 소독액으로 가글하셔가지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보통 사실 수술이 잘 끝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후에 부작용은 없는지 합병증은 없는지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이런 관리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보통의 경우 약간의 불편감하고 통증은 무조건
따라오기 마련이거든요. 수술 후에 이제 드물게 발생할 수 있지만 부작용들이 조금 있고요. 외과적인 수술을 하기 때문에 감염이나 부종, 붓기 등이 분명히 있으실 수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고리식재 뼈 이식을 하게 되면은 드문 경우지만 그 거부 반응이 일어나서 뼈 이식제를 교체하거나 다시 뼈 이식을 해야 되는 경우도 가끔은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제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치료를 진행하기 때문에 부작용들은 아주 적은 확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니 많은 분들께서 그 사랑니 발치하고 난 다음에 그 흡연하면 된다 그런 속설 때문에 임플란트 하고 난 다음에도 흡연까지 괜찮아요. 운동이라 술을 안 먹을게요. 흡연은 괜찮죠? 이런 분들이 많은데 원장님 이거 어떻게 정확하게 판결을 내려주세요? 흡연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얘기하기는 아닙니다. 하지 마. 아유, 하시면 안 제 돼요. 이야기는 아니에요. 저는 아니고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하지 맙시다. 이게 또 한 가지 원장님도 많이 아마 느끼시겠지만 임플란트 하기 전에는 환자분들이 나는 이거 어떻게 하지? 너무 아플 것 같은데 또 비용은 어떻지? 어떻게 심지? 뭘로 심지? 너무 궁금해하시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네. 막상 이제 임플란트가 올라가고 잘 씹게 되면 이제 난 잘 씹게 됐어. 그래서 난 이제 치과 안 와도 돼. 이래서 안 오시다가 나중에 임플란트가 또 망가지셔서 나중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임플란트를 심는 것보다도 관리를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데 원장님 실제로 임플란트를 관리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임플란트가 이제 기존에 관리가 안 돼서 새해를 만들어 드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임플란트를 심게 되시는 원인이 관리가 잘 안 되셔서 그렇게 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임플란트를 치료 후에도 그 전에 이제 관리 소홀이 다시 나타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편하고 잘 씹히니까 관리를 안 하시게 되는데요. 임플란트는 반영구적이지만 그 전에 치아랑 같습니다. 관리가 소홀하게 되면 임플란트마저도 빼야 되는 상황에 도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치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임플란트랑 주변 조직이 항상 깨끗하도록 양치질을 열심히 해주시고 특히 임플란트 시술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치간 칫솔이나 치실 같은 보조 도구도 추가적으로 사용해 주셔서 전에 치아처럼 되지 않도록 깨끗이 관리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이 기본적인 치아 관리 그리고 임플란트 이후에도 이제 양치질이 진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양치질 333 법칙이 있잖아요. 하루에 3번 3분 이상 식후 3분 이내 위아래로 쓱싹쓱싹 이렇게 하면 올바른 양치질일까요? 네, 그 정도만 하셔도 잘 하시면은 이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치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보조 도구를 사용해서 조금 더 깨끗하고 꼼꼼하게 관리를 해주신 것이 임플란트 시술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보조도구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또 임플란트 전용 칫솔이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또 비싸지 않을까요? 네. 뭐 일반 칫솔보다는 약간 비쌀 수 있지만 비싼 돈 주고 임플란트 하셨으니까 깨끗하게 관리하셔서 오래오래 쓰시는 것이 제일 돈을 아끼시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네. 선생님 사실요 제가 얼마 전에 치과를 갔더니요 이게 크라운을 한 상태거든요. 네. 한 10년 전에 했더니 얘를 이제 빼면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30대 초반인데 이렇게 좀 젊은 나이에 임플란트 하는 거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 나 아직 젊은데 이러면서 제가 진짜 왠지 이거 하면 나이 든 것 같고 아직 65세 안 넘었는데. 네. 보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거를 아직은 빼지 말고 좀 기다리자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자연 치아를 가지고 계시는 게 가장 좋기는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실 때 임플란트를 시술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뭐 건강한 치아를 빼고 일부러 임플란트를 하실 필요는 없고요. 본인이 가진 치아를 가장 오래 건강하게 오래 쓰시고 그 후에 치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때 임플란트를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이렇게 TV 통해서 좀 봤는데 이게 젊은 나이대 여성, 남성분들이 약간 치료 목적이 아닌 목적으로 임플란트를 또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정말 있나요? 치료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하시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 치아를 가장 오래 유지하시는 것이 편하고 건강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본인이 가진 치아를 유지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뭐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젊은 분들도 외상을 당하신다든지 치아 상실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젊은 분도 어느 정도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근데 젊었을 때 저희가 자주 걸리는 게 충치잖아요. 맞아요. 충치 걸려서 심하게 걸리면 신경치료를 하다 보니까 치아를 계속해서 깎아 나가잖아요. 그리고 또 크라운을 씌우고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치아가 이제 제 기능을 못할 만큼 너무 작아졌을 때 대부분 임플란트까지 추천을 하는데 그 어느 때까지 쓰는 게 좋을까요? 그 끝자락이 어디까지일까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치아 치료는 점점 범위가 넓어지게 되는데요. 네. 처음에는 가볍게 때우는 레진 치료를 한다든지 인레이 치료를 한다든지 그 후에 뭐 신경 치료를 하시고 크라운 치료를 하실 수 있게 되는데요. 어느 정도 정해진 순서는 없고요. 치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 치아를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기능을 못하는 정도까지 최대한 사용을 하시고 그 치아가 더 이상 기능을 못한다든지 아니면 그 치아로 인해서 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을 때 임플란트 시술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오늘 그 디지털 임플란트와 그냥 임플란트의 차이점과 디지털 전학 임플란트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치과 의사로서도 들어보면 디지털 임플란트가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일반적인 시술법하고도 조금씩 달라서 저도 굉장히 많이 궁금한데 디지털 임플란트를 하는 이제 뭐 중요한 팁이라든지 아니면 좀 중요한 방법이 있을까요? 네, 디지털 임플란트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풍부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씩 실수를 하고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을 커버하기 위해서 디지털 임플란트가 요즘에 많이 시행되고 있고요. 저도 그걸로 인해서 환자분들한테 조금 더 자신감 있고 어려운 치료도 조금 더 걱정하지 말고 저에게 치료를 받으시도록 설득을 해드릴 수 있는 게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디지털 임플란트가 조금 더 대중화가 되고 많은 분들이 비용적으로도 조금 부담을 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임플란트 시술을 통해서 또 치료 받으시고요. 또 임플란트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관리법도 잘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김동희 선생님과 함께 임플란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기 위한 전제 조건, 치아 건강. 부득이하게 자연 치아를 상실했다면 임플란트 시술로 자연 치아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데요. 제2의 치아로 불리는 임플란트는 발치 즉시 임플란트,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 등 다양한 시술법으로 치료 기간이 단축되고 보다 정확하게 식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플란트 시술을 성공적으로 끝냈다 하더라도 관리를 소홀히 하면 임플란트 주위염, 유착 실패 등 각종 부작용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치아 검진과 꼼꼼한 관리가 필수입니다. 네, 이 시간 정리하면서 임플란트에 대한 내문부 처방전 내려보겠습니다. 김동희 선생님 공개해 주시죠. 따단. 네, 이제는 디지털 임플란트 시대. 기승전 디지털, 디지털. 네, 이제 임플란트도 디지털과 만나서 좀 더 정확하고 덜 아프고 덜 힘든 치료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치료는 치아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임플란트 시술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 어렵고 아프고 오래 걸린다는 임플란트에 대한 인식을 디지털 임플란트로 통해 좀 더 쉽고 빠르고 안전하게 구강위생과 기능을 회복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네, 참 오늘 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임플란트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해결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두 분 함께 하셨는데 좀 어떠셨나요? 저는 일단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나바다 운동 저희 어렸을 때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치아에도 아나바다 운동을 해야 된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다시 쓰고 바꿔 쓰고 뭔가 말이 이상한데요? 그래도 칫솔질 깨끗이 하고 그만큼 치아를 쓸 수 있는 데까지 쓰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쓸 수 있는 데까지 쓰고 그리고 무엇보다 원장님도 발치하면 아프시죠? 네. 저희 어머니 보고 계시죠? 등치가 산만하다고 아픈 거 안 아픈 거 아닙니다. 맨날 저보고 등치 크다고 놀리셨잖아요. 자, 여러분. 아이고 서러웠어. 발치 하기 싫으시면 치아 관리 진짜 잘하셔야 돼요. 화이팅!
저는 오늘 방송 쭉 함께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생각나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제 씹는 게 너무 불편하시니까 드시질도 못하고 임플란트에 대한 궁금증 얼마 정도 하려나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오늘 이제 딱 배웠으니까 무조건 해라. 해야 인생이 바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집에 가서 한번 해보라고 하면서 엄마 임플란트 제가 꼭 해드릴게요. 엄마 내가 2개까지는 해줄게. 2개. 보험 아니에요? 보험? 그러니까요. 아직 그런 나이 아니에요. 네, 진짜 맞습니다. 맛있게 음식을 씹고 삼키는 것 자체가 우리 치과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항상 치과에 가셔가지고 정기적으로 검진 받으시고 치아 건강 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럼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건강한 토크쇼 내 몸을 부탁해.